김수순 열사 같은 경우는 그 신문을 통해서 그 84년도인가에 그 장애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죽음이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그 저희들의 대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 박흥수 열사 같은 경우는 87년도에 참 저희가 그 장애인 운동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그 시설에서 계시다가 나와서 이게 그 장애인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던 그 선배로서 그 최홍란 열사나 또 정태수 열사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동지들을 운동으로 이끌었던 그 선배로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장애인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서울에서 최정환 열사라는 분이 그 노점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점상에 대한 그 구청의 탄압에 한거에서 강남구청에서 그 분신하셨던 그때가 그 저희 이제 민주운동 진영에 굉장히 좀 그 위기였던 시기였는데 그 최정환 열사 투쟁을 통해서 그 빈민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같이 연대했었던 그 전국 노점상 연합회나 이런 동지들과 같이 그 장애인 자립생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애인의 생계 대책에 대해서 그 민중의 입장에서 풀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그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일환으로 그 이덕인 열사랑 그 같이 이제 암도의 그 역시나 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장애인의 그 빈곤을 좀 탈피하고자 그 노점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노점 장소에 그 공원 해상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 시의 계획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이제 철거되는 과정에서 그 의문사를 당했던 그리고 1년이 넘게 그 열사투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최정환 열사 같은 최정환 열사 그 정태수 열사 같은 경우는 참 마지막까지 정말 그 운동의 이제 그 3주체 중에 하나인 그 장애인 그 동력이 굉장히 좀 쇠약해지는 그래서 그 후배들을 좀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로 그 장애인 청년학교를 만드셨고요. 이제 그 만들고 1기 지금 올해 6기째 지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기 그 먹고지 현장에서 이제 그 가로로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생전 이제 열사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말 그 열악한 장애인 운동의 현실이었지만 연대와 그 민민진영의 어떤 그 동력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우리의 문제들을 알려내고 같이 투쟁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지금의 그 중증장애인 동지들이 이렇게 활동보조인 투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런 열사분들의 그 희생과 또한 그 열사분들이 살아생전에 보여줬던 그 투쟁의 모습들이 지금의 이런 투쟁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7일째 활동보조인도 없이 그 뒤틀리는 몸으로 노송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한 80년대 초반에 정말 장애인 운동이 뭔지도 또 장애인은 뭐 당연히 시와 동정 차원에서 국가에서 주는 그 떡국이나 그 받아먹는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시작했던 그 선배들과 그 동료 열사들과 그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지금의 이 투쟁이 활동보조 투쟁과 그 교육지원법 투쟁이 그런 열사들의 그런 정신들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쉽죠? 전장현 네. 지금 위치가 끔찍하고 예. 예.
네, 저는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그 준비위원회 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예, 조성남입니다. 예, 그 열사님들이 그 살았던 그 정신으로 또 열사님들을 우리는 보냈지만 그 열사들의 삶을 가슴에 안고 열사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번 싸움 승리하고, 그리고 지금 그 준비위원회를 달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안에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타의 지방 상황들이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중자를 뗄 수 있는 그런 연대 투쟁들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명히 전쟁인 집행부에서 얘기하던 건데, 전쟁은 집행부에서 얘기하던 건데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 이거는 시민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머리를 깎는 걸 안 깎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작이라고 믿으면 나는 시작 안 했다. 그 말은 나가 듣기는 아무 그런 문제 있어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뭐 업자장 때문에 못했다는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또 못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되지만 저기 지진대 안 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느끼시는 분들이 한 가지는 군대 효과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준비와 부모에 대한 부분. 완전 좀 언론관 있을 때 언론관을 지금보다 나중에 낫겠다. 그 다음에 준비가 지금 부실하게 적용을 하시는데 좀 더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이번에 이만큼 하고 나면은 지금 약간 부족한 센걸 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그 가속도에 대한 부담을 이탈기가 없을 수도 있다. 정신상의 조치의 문제. 연습만 없어. 가장 아이 자신 가장 멋있을 때가 어딘지 알아? 화장실 들어갔을 때 되게 좀 자기 거울 자기 가장 제일 잘생겼대. 성과에 대해서는 난안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화장실 들어가. 댓글 정도. 네. 세 가지 고민이 들고 여기 어떤 부분 짜증이 나겠다는 우리는 투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상화 운동에 영향을 주는 투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상화에 어떠한 투쟁들이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인상 우리들의 좌절에 두고 일상을 좀 위반해서 무엇을 할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야, 너 어디 가냐? 지금의 며느리가 됐는데 당신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뭐 처음에 하루 이틀 연상하고 나서 잘했어요. 다소 우리끼리 무슨 없이 그냥 왔어. 그것이 우리 자체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정권을 들어가고 회의하는 거야? 먼저 어떤 거 얘기해? 열사였던 의미 지금 현재 이제 그 오늘 최홍란 여사 사주기였고요. 그리고 사주기 관련 오늘 사주기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최홍란 열사 사주기 추모제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제 420이라는 부분과 지금 그 추모제라는 부분이 추모제를 기점으로 해서 420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에 3월 13일부터 자연교육전법 제정하라니 그런 요구를 갖고 지금 인권위원회 11층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청 공원 앞에서는 그 활동보조인 제도화라는 요구를 갖고 지금 노숙, 정말 추운 날씨에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최홍란 열사와 그리고 전체 장혜방 열사분들이 제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투쟁을 해왔는가 그걸 다시금 되짚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혜방 열사와 최홍란 열사가 항상 부르짖고 항상 추구했던 바는 단지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떠한 그 정책이나 생산해내고 물론 정책도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시기에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현장에서만은 투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런 생각들이 아마도 최홍란 여사와 전체 장혜방 여사분들이 염원하셨던 장혜방의 길에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최홍란 여사는 어떠한 그 정책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항상 현장에서 그 어떠한 굽힘 없이 그리고 어떠한 그 두려움 없이 현장에서 자기의 그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투쟁했던 그런 여사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주기 추모제를 맞으면서 다시금 활동보조인 노숙농성과 자연교육전법 단식농성이 어떻게 나가야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그 학생농만이 아닌 어떤 정책 생산만이 아닌 현장에서 장애대중을 더 조직하고 현장에서 우리의 그 의지를 밝힐 수 있는 현장 투쟁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얘기를 해야 굉장히 거시기하다라는 거. 나는 내가 바라보던 상은 머리 중증장애 30-40명이 머리 깎는 것은 난 대단한 결심이고 진짜 치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리고 우리 연대다는 조직들도 잘 알려서 진짜 우리 이 결심을 하면서 깎는 거니까 너것들이 이러한 부분들 연대라 라는 메시지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들에서 길다면 적어도 5월 31일까지 고민을 했다면 나 이것들을 중요한 지점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다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나 생각은 중증장애 30명이 삭발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들 속에서 나는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사전 투쟁 조금 거시기 합니다. 투쟁 20대 가까이. 아까 우리도 물리적인 부분 보면
30mm 깎으면 한 방에 다 깎아요. 네, 지루하게 늘어지면 정말 짜증. 이거는 뭐 깎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보는 사람은 지겨워지고. 지겨워지고 결의가 없어져. 결의도 없으니까 뭐. 당분간 가능한 그림은 일본에도 어머니들이 축하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활동가들 주변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다 깎는 그림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바리깡도 지금 4개가 확보가 됐는데 30개가 있지. 저도 좀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그 실무는 내 정점적이도 안 되는 문제는 뭐 그냥 엎으면 되는 건데 그림상으로 너무 그러니까 30명이 거리에서 삭발하는 것 치고는 너무 그림이 안 나오는 부분이면 저는 최소한의 그런 실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3일 안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은 좀 접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인정하고요.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서 그걸 뭐 최종위원장이 말씀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가면 수요일 어찌됐든 다음 주 시점에서 어떤 변화의 시점들이 필요하다라고 그거는 서간에 동의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술 그보다 좀 수위가 낮은 아니면 실무가 좀 적은 전술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서로가 다른 상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말고요. 현실적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아니, 그러니까 판단을, 그러니까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어쨌든 제가 하면 하겠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구 효과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망고가 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의를 밝힌 동기들한테 설득을 해야죠. 실무가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가 너무 빡빡하게 잡힌 것 같다. 아니 박현동지는 지금 그러면 30명의 장애인들에게 확발을 하는데 30개의 발간과 30명의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한테 그걸 해달라고 얘기했나요? 본인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30명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바리깡 30개 가지고 전 30명 10개면은 한 30분 잡았어요. 30분에서 20분 잡았어요. 10명이 10개의 바리깡을 가지고 예. 3번을 삭발을 시간 30분 진행하면 아마 다 삭발식의 효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아니, 그런 문제는 제가 이제 시간을 올렸었고요.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전술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전술도 아니고 그때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능만 이야기하면 만약에 바리깡 10개 30명에 30분을 생각했으면 아마 삭발식 치고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실무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실무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본인이 실무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그건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논쟁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나좀 무슨 이야기야?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공무원 노조를 조직해서 공무원 노조에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니까 상근자만 해도 한 30명은 나오는 것 같은데 공무원 노조가 부모님들 또 있고 공무원 노조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도 차라리 저기 부모님들을 조직하는 게 더 낫지. 공무원 노조가 직접 바리깡을 하나씩 사들고 와서 그 재정적인 부담까지 줄여서 멋지게 딱 깎게 조직을 하면 멋질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교육권연대도 연대가 잘 안 되는데 공무원 노조가 갑자기 10개의 바리깡을 가지고 10명이 한다라면 그 정교조에 있는 후진 바리깡을 다 동원하면 10개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하느냐가 문제예요. 아니, 왜 그렇게 멸렬하게 그랬냐면 네. 장자법 그때 몇 명 가까이 인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때 그렇게 2줄인가 3줄로 했잖아요. 예, 그때- 미용사들이 왔었잖아요. 예, 그때가 걸린 시간이 15분이 좀 미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미용사들은 평일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15분 정도가 됐던 거예요. 저는 제가 고민했던 고민의 그날도- 기억을 얘기하면은 그날도 15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비전문가가 깎는 데는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지금의 현실은 비전문가가 그 안 말 좋은 잘 안 기계로? 듣는 바리깡을 가지고 3번을 깎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일부가 좀 안 된다 지금 그거죠. 현실적인 건 제가 이제까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좀 거고 그런 얘기를 판단해야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그건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좀 순전히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은 있어요. 저는 머리 깎는 그건 자네가 좀 이해를 자네가 이해를 너무 소장적인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논의는 한 사람의 이해만이 뭐 돼서 가능한 일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결의가 수요일날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일주일은 2주일이 미루어진다고 당사자의 결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은 난 집행부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은 내일을 하든 2주 후에 하든 좀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고 고려하고 충분히 전달하고 소통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수요일날 정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딱 수요일날 해야 되는 문제는 전술을 사용할 때 조건과 사항들이 바뀔 때도 있거든요. 바로바로 바뀔 때도 있고 이런 문제인데 그걸 다 이제 다 모아놓고 다 동의를 해야지만이 전술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당사자의 결의라는 거는 투쟁에 대한 결의 그리고 또 머리를 깎겠다는 결의 그런 부분들이고 시기나 이런 거는 좀 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물론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예. 하는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예, 그건 알겠네.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머리를 깎는다는 게 그 결의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의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미룬다고 안 할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미루는 과정이 썩 좋지 않다는 거죠.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고 그렇게 나는 그런 부분들을 미루는 데 있어서 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참여를 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고 이후에 듣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하니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니 그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남병준 동지한테 제기한 거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겪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겪는 자체가 기분 나쁘면
어떤 문제지기도 못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도부가 잘못한 건 있죠. 김정민 이제 말대로 뭐 파업을 하자 그래놓고 파업 결의 다 받아냈는데 파업 준비가 안 돼서 미루자라고 할 수는 좀 웃긴 거고, 뭐 마찬가지로 노숙하자 그래놓고 침낭 준비가 안 돼서 노숙 뭐 일주일 뒤에 들어가자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도부라면. 예, 지금 상황이 다소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게 결과가 뭐 어떤 식으로 나건 이런 과정이 지도부의 지금 어떤 준비라든가 논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까발려지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과정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또 실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제한된 역량인 것도 뭐 다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이걸 갖다 미루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적인가 뭐 어차피 제한된 조건들 저 주체에 대한 결의만 한다면 그냥 밀고 갈 수도 있어요. 뭐 5개를 준비해가지고 1시간을 깎든 뭐 이걸 하든 그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기술적인 문제라면.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아까 그림이 안 나온다는데 지루하다는 둥 얘기는 다 해놓고 무슨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결의는 그만큼 있는데요. 그게 뭐 그런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를 아까 이야기하자니까 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감수 수령에 대해서 지금 나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 지금. 아니, 제 생각은 딱 정리를 하면요, 그 부족한 실무력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결의의 의미가 다소 주체들에 대한 어떤 의미가 제일 크다. 선전의 효과는 어차피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선전의 효과를 중시해서 그걸 극대화하자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나는 좀 보이지 않으면은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전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주체들이 이 공간을 지키고 선전전하는 것에 대한 대 정도에서 좀 벗어나서 전반적인 어떤 입증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나가는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전 집행위원장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족 하나만 그렇게 준비했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연기가 된 부분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위원장님이 정말 여기 있는 주체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투쟁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때까지 어떤 전술과 이런 게 없으면은 여기 지키는 거 외에는 별반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냥 때려박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때려박는 것이 바로 저는 지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운 데 있어서 뭐 강만하게 회의 구조를 갖자는 것도 아닌 거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있어서 주체들이 농정을 진행하는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계획이 없었다고 그러죠. 왜 투쟁위원회 기획국이 있었고 조직국이 있었으면 아무 기획 없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무의 역량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정리하고 갑시다. 뭐 내일 그냥 갈 것인가 뭐 아니면 뭐 그거 할 것인가 뭐. 클린하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갑시다. 열반 수준이죠. 못 들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아니면 그
타이게뿐만이 아니라 29일에 대한 저는 어떤 변화 시점을 가져야 되는 거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은 더욱더 고민을 하고요.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집회 한번 받고 29일 날 끝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동의 날 안 할 것도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선장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럼 변화의 그냥 성종의 날 정도로 해서 집회 정도가 약간의 퍼포먼스 정도로서 하자. 를 최소한으로 하고 직접 이명박 찾으러 다니는 난 그거는 뭐 훌륭한 분위기의 반전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의 전술들은 그러니까 농성장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부 대우가 가서 좀 언론발을 타는 전술로 환기는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인력은 좀 만만치 않을 거고 여기 지금 농성장 지금 항상 농성장이 최소 인원의 2배 정도가 지금 이번 주를 지켰거든요. 안정화된 이후에. 그래서 뭐 지금 이번 주 정도의 결이라면 될 거는 같다. 뭐 한 5-6명만 이명박 집 앞에서 자면 되는 거잖아요. 전동 5대만 이명박 집 앞에서 자면 되는 거니까 테니스장도 그렇고 뭐 이명박 잡으러 다니는 투쟁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좀 분위기는 좀 바꿀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청에서도 좀 시장실을 좀 공격하는 시장실을 상대로 하는 공격들을 좀 여기 있는 대우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4월 초를 그것으로 몰고 뭐 그 삭발 이후에 뭐 지자체 뭐 감금실이나 이런 애들 잡으러 다녀서 입장 내라고 싸우고 뭐 한나라당 당사 쳐들어가서 뭐 잠깐 한판 하고 오고 뭐 이런 식의 뭐 지자체를 활용한 투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결국 4.19 일정과 맞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점검을 좀 하고 다시 점검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긴 하지만 주식 점검이 없이는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5.3일이 있는데 굳이 이명박 특수단이 게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시장이 바뀌는 측면에서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부분 각 정당마다 시장으로 추천하는 게 낫지. 일단 조직정보는 돼서 그것도 다 해주지만 하는 거고요. 안 되면 하나를 택하면 되는 거죠. 이명박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만두는 판에 뭐 굳이 신경 쓸까. 테니스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전투상에 아무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언론 전동에다 테니스 하나씩 다 꽂고 다니면 연바가 한판 치자 뭐 이런. 테니스 책 얼마나 비싼데요? 밈이요? 뭐 여기 아니 여기 결이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밈. 아 제가 무슨 왜 뭐 짱으로 들어왔어요? 네가 생각을 안 하고 가고 결정에 따르겠다 그러고 가면. 예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단. 삭발하면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삭발하는 게 굉장히 나는 중장애인들이 30-40명 계속 이야기하고 30-40명이 삭발하는 거는 활동보조인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 안 받아들이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집회니까 말은 그래도 같은 거니까 시간만 끄는 것이고 의견을 내느라니까 참 잠깐만요. 또 잠잔다라는 거는 여기 그동안에 활동 보조를 했던 사람들이 몸이 좀 편하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이런 좀 자유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몸이 좀 편안해질 거다 이거는 확실할 것 같고요. 야간사수 정도의 결합은. 근데 야간사수 정도의 결합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그 사수대 정도의 결합이 되는 몇 사람의 활동가가 있다면 이제 질적으로 바뀌겠죠. 고민의 수준이. 이제 그런 거는 최대의 기대치인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꿈을 꾸자면은 작년에 재작년에 문명동 동지가 교육권 삭발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헤어스타일이 오직 하나였다, 빡빡이었다. 그래서 지금 삭발하는 게 정말로 슬프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늘 집에서 그냥 머리 만지기 힘들고 머리 감겨주기 힘드니까 자기는 늘 빡빡으로만 강요를 받았었고 머리 염색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었다. 근데 지금 나름대로 스타일도 이쁘게 하고 그러다가 삭발하려고 하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술을 먹었죠. 뭐 별게 없잖아. 나는 이런 고민들을 삭발하면서 같이 담을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게 뭐 선전의 효과건 주체의 의지건 되게 좀 아름답겠다. 그런 걸 이번에 못 담을 것 같은 게 최주현 동지의 그런 고민들을 못 담을 것 같은 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런 게 되려면은 최주현 동지에게 누군가가 가서 이 삭발 투쟁을 하는 당신의 결의를 얘기를 해달라. 우리 같이 당신이 삭발하는 동안에 그 결의를 같이 나누고 싶다 동지들하고. 뭐 이런 정도의 제안과 이런 정도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담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의 효과까지 탄다면 되게 좋을 거고요. 그런 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내 전에 네 보고 가. 나도 가야 돼요. 좀 그 정도까지 저기 남병준 동지가 하는 것까지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 시기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정도는 결의하는데 특히 또 중진자님들이 삭발하는데 또 여성 동지들이 삭발하는데 너무나 쉽게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문제가 되어진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시다고요? 엉덩이가 빵꾸 났는데 나는 뭐 활동 보죠. 줬으면 좋겠다. 현정과 내 상황을 시우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대한 부분이 이 의견을 내일 내서 내일 보죠. 하늘의 풍년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루 장의 나라 장의 해방선 세상을 장의 풍년 눈총을 깨고 400만 장의 해방선 세상을 자, 우리 이 분들이 이렇게 오셔야 이 투쟁을 하고 우리가 이 위원장님을 만나러 갈 텐데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거는 사실은 이 장차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앞장설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먼저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그 투쟁을 해나가고자 부탁드립니다. 철폐하라! 장차법 제정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하라! 장여성 공감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 투쟁의 맨 앞에 서실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백만 서울 하영택 협회장님
이 앞장서서 그 싸움을 이끄실 분입니다.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다음은 우리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발언하셨죠. 우리 배영호 우리 편연대 실장입니다. 제 반도 안 되죠. 아무튼 여러 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 실장 네 분이죠. 이제 시각에서도 한 분 계신데 아직 오늘 여기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지금 5분이 앞장서서 그 싸움을 할 겁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요즘 우리 장애인 복지가 참여정부에 와가지고 너무나도 소외당하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가 그 땅을 아무리 밟아도 옆을 삐져나와서라도 우리의 목적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참여정부가 투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투쟁 자 이렇게 우리는 투쟁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배영호 실장님이시죠. 예, 뜨거운 박수입니다.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가로법을 두고 저울질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폭력입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킬 겁니다. 규정으로 9월로서 감차법 제정으로 장애차별 끝장내자. 우리는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 기구를 마련하라. 오늘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는 국가위원회의 사회적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앞두고 달리 접근해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70% 이상이 노동차별에 중점을 둔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지난 2005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장애인을 대표한 의원들을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했고 올 2006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왔다. 그러나 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지 않으면 우리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하며 논의하겠다고 누차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의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는 480만 장애인을 기만하였다. 우리의 땀이 어린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막연히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했다. 아니 480만 장애인들과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참여정부는 인권을 반박듯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차별받는 사람과 그 집단의 눈길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예산의 한계, 효율적인 행정 조직의 규모와 운영이란 명분 아래 노동, 교육 등 5개 영역에 대한 차별 금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생활에서의 차별 영역에 장애인을 통으로 집어넣었다. 노동뿐만 아니라 전생에 걸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원인과 양상들을 근본부터 들여다보고 전문적이고 세심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하다는 우리의 주장을 완벽히 무시해버렸다. 물론 사회적 차별금지법에 담긴 시정명령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권리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어 일면 반갑고 다행스럽다. 또한 다른 영역에서의 차별금지가 법제화되는 것도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장치련은 장애인 영역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마련된 사회적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이 국회에 상정되어도 후퇴하거나 다른 내용들 후퇴되거나 다른 내용들이 삭제되는 등 변질되지 않도록 힘을 모을 자세가 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의 영역은 전 생애 주기에 걸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결론적으로 재차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가 필요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장치련은 지난 5년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이끌어오면서 사회적으로 각광받지도 않고 주목되지 않았지만 처절하게 주장했다. 한국 사회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제기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금지 법안에 우리가 주장한 권리 구제 수단 등이 명시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가 담보되지 못한 이번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별도로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가 무엇인지, 차별이 무엇인지, 장애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나 이런 식으로 모든 차별의 영역과 한꺼번에 다를 경우에 그 의미는 힘을 잃고 퇴색할 것이며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또다시 차별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번 사회적 차별금지 법안은 그간 우리의 요구가 한낱 주장에 불과했음을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외면과 소외의 대상이었음을 드러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우리 장치련은 독립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차별시정기구를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다음은 우리가 요구하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끝부분을 함께 재참하여 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인권위원회 기능과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는 설립 필요성을 인정하라. 국회는 계류 중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장애인을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하라. 2006년 3월 28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 면담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일단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 아니에요. 장애인이란 동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이요. 인권위에서는 대변을 해주려고 하는 문을 한 열어놓고 좀 대화도 좀 해주면 왔는데 문을 열어야지 그래. 죄지셨는 거예요?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죄졌어요? 아야 가만있어 봐요. 큰 죄졌는가 봐. 저기 우리가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게끔 문 좀 열어주셔야 돼. 아무 열면은 우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여기서 하는 주장하는 것 같이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뭐 개돼지 취급을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해놓을 수밖에 없어. 그럼 알아. 어? 많이 우리 아니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이게 좀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거치는 아니 지금 열모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면담 보내는 식당 중에 뭐하러 왔겠어요? 아이고.
민원이라는 것은 꼭 저기만 해야 민원인가? 아무 때나 이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민원이지. 인권위는 더욱이 존중을 해줘야 되고. 정상을 안 밟았더라 좀 이제 열어주세요. 아니야, 공문 보냈어. 공문 보냈어? 그럼. 그러면 못 받았고 한 번. 못 받은 게 아니라 글씨를 몰라서 못 읽을 것 같지? 저한테 말입니다. 아니 저한테 말입니다. 작년 저작년에가 말입니다. 차를 받는다. 그러면은 동승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남의 차를 여기다 탔을 때 동승이라고 하거든요. 내 차는 동승이 아니죠 분명히. 내 차 할인을 받는 것이 그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갔습니다. 시골을 가다가 제 고향이 충북인데 부천서 인터체인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장애인은 저 시각장애는 제 동생 차 타고 왔습니다. 통행 고속도로 차는 동승이 아니야. 내 차는 장애 급수가 하는 게 있는 데까지 들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고 그럼 조금만 협박이하고 잡아간다. 잡아다가 건다. 그런 협박한다니까. 잡아다. 아니 잡아다. 국가 인권위. 아니 뭘 당연히 뭘 너무 못 갔어. 아니 차우서 비벼주는 차. 아들이랑 오늘 이 몸을 앞대야지 저기 천원에 먹여 살리지 받으면 되나 어떻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문을 열어주고서 나가라고. 잠시만 이쪽. 예. 대표하시는 저 안으로 가. 저는 저 안에 안에 들어가시고. 어느 분이 대표? 예, 제가 대표가 아니고요. 예. 이쪽으로 오실래요? 아니 뭐. 예, 대표. 네. 예. 이쪽으로 와서. 저는 이쪽으로 와서. 운영지원 팀장입니다. 아 예.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입장을 좀 밝혀주시는 인권위 차원에서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예. 대한 저희들 입장을 추진하고 좀- 계시는 건 잘 알고 계시고, 예. 그다음 저희들이 또 별도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다 알고 있고, 국회 입법 과정에 추진 중인 것도 알고 있고, 그 이제 그런 부분은 실제 정책 담당하는 부서하고 얘기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조직에서 위원장님 어떻게 만나 보신다고 해도 그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죠. 위원회를 해야지.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좀 예.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예. 우리 인권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예. 지금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저희들이 입장을 그 좀 해당 밝혀줄 수 있도록. 정책본부장을 만나시도록 해드릴게요. 그럼요. 예. 위원장님이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아니죠.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의사를 마음대로 위원장님은 위원회 주재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위원회 주재를 하시는데 예. 그 위원장님의 그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기 그 오신 분들이 정책본부장이 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오신 분들이 보고하- 충분히 뭐 공문으로나 다 이렇게 소통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의 의지를 들어온 거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정부 말씀을 부처처럼 드릴게요.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우리 그 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조직 있어요. 자체가 틀립니다. 이렇게 되는 예. 과정에 이유가 있는 예, 게 사실은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오늘 지금 여기 시청에 뭐 하고 그건 토론회고요. 토론회, 예, 그건 예.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저희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언제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1월 그러면은 했는데 예. 뭐 근데 지금-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2월이 아니라 지금 3월이 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아니 그래서 한번 이제 저희가 예. 사실은 정책본부장님 차원에서 얘기를 예. 나눠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예. 같지만 예.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예. 공식적으로 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되지만 예.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본부장님 만나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위원장님을 만나야만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뭐 만나셔도 그럼요. 위원장님 입장을 밝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만나도 돼요. 예, 그러니까 11층에
저 장애인 그 여기서 시민청보다 아니 근데 저희들 일단 인권위원회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는 지금 그 모든 그 차별이나 침해를 받는 사람 모든 분들이 다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맡고 계시면은 저희들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일 처리가 그냥 결과적으로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만나시는 거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거기 농성하는데 저희가 가서 있을 사항이 아니죠. 이 내용이 다른데. 내용이 달리니까 그분들 농성하는 그 공간에 네. 저희가 거기에 가 있을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어디 11층에는 이쪽 장애인팀, 이쪽 장애인팀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되죠.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만나러 왔는데 위원장님 안 돼요? 도저히? 네 지금 곤란합니다. 아니 곤란한 게 뭐죠? 왜냐면은 예. 사회적 차별금지법 만들기 전에 누차에 걸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분이 녹여주길 바라는데 인권위원회가 한 번도 진짜 불러주지도 않고 위원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니, 얼마 전에 한 번- 토론회 공청회 토론회 공청회 이거 이미 예. 법안 다 만들어가지고 이랬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이거 장애인계 무시하니까 이러는 거지. 의견 수렴 중이에요. 의견 수렴 중이라는 게 그 전까지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같이 이렇게 차별금지 법을 만든 계층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계층이 차별금지법에 차별을 받는 대해서 계층 중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 인권위 입장을 말씀해 주시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인권위 입장을 다른 여기 보건복지부나 전부다 이런 있지 데처럼 않습니까? 선생님, 장관이 여기 전부 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기 거죠. 전부다가 예,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 추진 연대라는 조직이거든요. 예, 예. 차별 추진 연대에다가 예. 공식적으로 인권위원회가 만나서 의논하자고 한 적도 없고 예. 저희가 법안 만들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사회적 차별 금지법에 오늘 해는 그 권리 구제 조치들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저희들 안 거의 다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합법적으로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에다 다 까놓고서면 이제 한번 들어보겠다. 그 장애인 계층만이 아니라 이거 사회 전체로 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그 법을 갖다가. 근데 장애인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거를 갖다가. 그걸 좀 만나자는데 지금까지 만나주지도 않고. 지금 와서 이렇게 꼭 찾아와가지고 해야지 만나준다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렇게 가서 예. 위원장님 만나 뵙고요. 예. 말씀드리고. 만나 봬도 뭘 진작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진작에 한 번도 직접 와서 들어보지도 않고 직접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장애인 참배 금지법 제정이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하면 일단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를 한번 거치자는 거죠. 절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때가 어디 언제인데 목소리 이제 언제 들어줬는데 그 얘기 나오는 그걸 것도 절차를 지키면서 그 절차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 우리가 만나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왜 만나시자는 거죠. 그 의미가 없으면 우리들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그 거 아니에요? 인권위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입장을 위원장이 바뀌어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에 11분이 의사결정해서 합리적으로 의견 일치를 봐야 그게 안이 되고 거기서 정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위원회 조직에 그런 안도 제출 한 번도 안 해봐요. 이거 그러니까 어디 실무진하고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그거를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왜 그걸 안 했는지 저희들이 그 오늘 안을 만나려는 만드는 이유는 사람. 선생님 어쨌든 간에 네. 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갖다 담보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불만은. 예? 인권위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장애인 감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인권위원들 벌써 몇 회차가 바뀌었어도 한 명도 장애인계 대표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소위원회 하나 정도 없죠. 그다음에 장애인 조사국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번에 부랴부랴 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데 장애인들이 여기에 저 인권위원회에다 제소하는 게 몇 프로가 되죠 지금요? 상당한 수잖아요. 그건 하지 못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서는 인권위원회가 가만히 있다가 사회차별 금지법이라고 큰일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 인권위원회 기구도 아무런 생각도 아니고 변화도 없고 거기다 사회차별 금지법이라서 그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도 그냥 수많은 그냥 그 대상 중에 하나로 그냥 딱 늘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성 협약인이 뭐 저 아동 협약인이 했다고 장애 아동이나 장애 여성 문제 해결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우리가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차별 계층 중에서. 일단 무슨 말씀 아시겠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그 절차니 뭐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시간이 늦었고 이렇게 여러분이서는 안 되고 일단은 제가 그 실무 이제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정책 총괄 담당하고 그다음 장애팀하고 상의를 해서 1등한 부분 먼저 의견을 나누시고 그래서 필요하면은 위원장님 만나시는 걸로. 그래 왜냐하면 그 본부에서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그리고 같이 만약에 만나시더라도 뭔가 그 담당 본부장이 참가해야 뭔가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권위의 절차라고 그러시면 그 절차를 밟아서 오십시오. 그럼 그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만나야 되니까 일단은 몇 분만 그거 하시고 나머지 분은 다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필요하다면은 다시 물론 다는 안 됩니다. 몇 분만 해서 필요하다면은 만드는 것도 강구를 해보겠어요. 하지만은 이걸 일단 피워주시고 그 다음에 저 본부장하고 해당 그 토론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주 가는. 예, 토론은 지금 예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냥 나오셔가지고 얼마인지 말씀하세요. 저는 제가 볼 때 여기 1000명 있어도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참 고맙습니다. 농담을 안 해주냐? 예, 고맙습니다. 이게 대사분을 불러주실게요. 우리 의원님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서 사회차별금지법을 내놓기까지 충분하게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원래 국회에다가 상정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인권위원회가. 그런데 2월 달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전하는 얘기 국회의원들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장애인들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의견 수렴하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법안을 내겠다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계하고 논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안 하고 자기들은 이걸 내놓으면은 장애인이고 뭐고 간에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사회에서 우리 장애인 차별보다 덜 심한 차별을 그래도 받는 데는 다 환영할 만한 겁니다. 왜냐?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좀